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세상을 등지고 사냥으로 생계를 잇는 한 백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사냥 솜씨는 신기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어느 겨울 눈이 엄청나게 쏟아져 계곡을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노인은 사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휴, 눈이 많이 와서 사냥도 할 수 없고. 그러던 중 굶주림을 견디다 지친 노인은 활을 들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온종일 눈구덩이를 헤맸지만 토끼 새끼 한 마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종일 찾아봐도 토끼 한 마리 나타나질 않네. 어쩌지? 그때였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어느 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날렵하게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호랑이에게 명중되었습니다. 노인은 기쁨에 차서 뛰어가 보았지만 그곳에 호랑이는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분명히 호랑이인 줄 알고 활을 쏘았는데 바위라니. 게다가 어떻게 이 화살이 바위를 뚫은 거지? 노인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바위돌을 향해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화살이 바위돌에 박히기는커녕 두 동강이 났습니다. 노인은 비로소 가슴을 치며 자기 인생을 뉘우쳤습니다. 세상을 등졌던 노인은 그날 저녁으로 산속의 오두막집을 버리고 인가로 내려갔습니다. 재능아, 모두 다 똑같은 책으로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하는데도 학업 성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글쎄, IQ 차이? 그건 바로 집중력의 차이 때문이야. 집중력 때문이라고? 그렇다니까. 몇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잡생각으로 어영부영 보내는 사람과 단 1시간이라도 한 가지에 몰두해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 간에 어떻게 차이가 없을 수 있겠니? 정말 그렇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집중력은 모든 일에 중요한데 전 천하장사 강호동 씨는 씨름에서의 승부는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힘을 집중적으로 몰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어. 축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트라이커는 골문 앞 득점 기회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얼마나 골로 결정을 잘 짓느냐에 따라 능력이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고, 야구에서 홈런 타자도 임팩트 순간에 힘과 배트 스피드를 집중해야만 홈런 왕이 될 수 있어. 이처럼 우리에게 기본적인 자질과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면 결국 누가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집중력 향상 방법은 자신만의 특별한 의식을 만드는 거야. 단전 호흡이나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혀도 좋고, 명상음악이나 클래식 음악을 들어도 좋아. 또한 가족이나 친구, 이성과의 전화통화나 문자 메시지도 좋고,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 요가 동작도 도움이 돼. 요즘 MC 스퀘어 같은 집중력 향상 보조 기구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 물론이지. 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 같아. 어떤 방법이든 한 번이라도 실천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며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 그렇구나. 그럼 오늘부터 이 방법들 모두 한 번씩 실천해보고 나에게 맞는 최상의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공부에 집중하려면 우선 방해 요인부터 제거해야 하는데 집중력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글쎄, 난 책상이 지저분하면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슬기, 넌 어때? 난 누가 옆에서 떠들면 공부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난 조용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 그럼 지금 말한 것처럼 집중력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볼까? 집중력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은 크게 시각적 요인과 청각적 요인, 그리고 물리적,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각적 요인으로는 연예인 사진, 낙서 등이 있고, 청각적 요인으로는 TV나 음악, 대화 소리 등이 있어. 또한 물리적 요인으로는 불편한 책상과 의자, 벽지, 조명 등이 있고, 심리적 요인으로는 친구 문제, 이성 문제 등을 들 수 있어. 그럼 이 4가지 요인 중에 무엇이 자신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있는지부터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구나. 특히 심리적 요인은 친구나 선배,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거야. 어때? 도움이 됐니? 잘 기억해 둘게. 그럼 지금부터 집중력 향상을 위한 방법들을 소개해 줄게. 잘 들어봐. 첫 번째 집중력 향상법은 만점 자세야. 운동을 할 때도 기본기와 자세가 중요하듯이 공부를 할 때도 바른 자세가 중요하거든. 그럼 만점 자세를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우선 허리와 엉덩이를 의자 뒤로 바짝 갖다 붙여서 상체를 바르게 펴봐. 이렇게 하면 돼?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듯이 3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멈추었다가 15초 동안 입으로 길게 내뱉어봐. 약 2분간 이런 방법으로 호흡을 조절한 다음 눈을 뜨고 눈에 힘을 주면서 글자를 빨아들이는 느낌으로 책을 읽으면 책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어. 이렇게 책상에 앉을 때마다 2분 정도를 투자해서 만점 자세를 취하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야. 두 번째 집중력 향상법은 한 점을 응시하는 거야. 한 점을 응시하라고? 그게 집중력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럼! 노트나 메모지의 가운데에 검은 점을 하나 그리고 30초 동안 그 점을 뚫어져라 쳐다보면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높일 수 있어. 세 번째는 특정한 단어를 찾는 거야. 아무 페이지나 펴서 은, 는, 을, 를, 고 등 단어를 하나 정해서 몇 개나 있는지 찾으면 돼. 이런 방법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하면 게임을 하듯이 즐기면서 집중력도 높일 수 있어. 네 번째는 분산학습을 활용하는 거야. 분산학습이라고? 그게 뭔데? 보통 사람의 집중력 유지 시간은 15분 정도래.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억지로 공부하지 말고 15에서 20분 정도씩 끊어서 잠깐씩 휴식을 취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거야. 이렇게 분산학습을 하면 집중력뿐만 아니라 이해력과 기억력도 높일 수 있대. 다만 집중력을 길게 유지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굳이 끊어서 공부할 필요가 없을 테니 자신의 학습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하면 돼. 집중력은 자신이 집중해야 할 대상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 하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라도 공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좋아할 만한 요소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해. 각자의 기호와 취향이 모두 다르듯이 자신이 좋아할 만한 요소는 스스로 발견해야만 하는 거지. 이걸 한 가지라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할 때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앞에서 살펴본 집중력 향상을 위한 4가지 방법 외에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볼까?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5번째 방법은 음악과 식사를 통제하는 거야. 재능이 넌 혹시 공부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해본 경험이 있니? 가끔 그런 적이 있긴 한데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난 2가지 일은 동시에 하기 어렵더라고. 맞아. 어떤 사람들은 공부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더 잘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악을 듣게 되면 공부에 쏟아야 할 힘 중에서 25% 정도를 잃어버리게 돼.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을 높이고 싶다면 공부를 할 때 음악은 멀리하는 것이 좋아.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는 과식하지 말고 공부하는 도중에는 간식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해. 식사를 하고 나서 졸음이 오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생리적인 현상 때문인데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 많은 혈액이 위로 몰리게 되고 대뇌로 보내질 혈액의 양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졸리게 되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공부하면서 굶을 순 없잖아. 맑은 정신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은 과식보다는 소식으로 식사를 하되 쌀밥이나 육식은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고 대신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이 많이 담긴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대. 오늘부터 엄마한테 채소나 과일을 잔뜩 준비해달라고 해야겠다. 집중력을 향상하기 위한 6번째 방법은 속독, 암기, 연상 훈련을 하는 거야. 평소에 속독, 암기, 연상을 훈련하면 빨리 기억하고 그것을 정해진 시간 내에 확실하게 다시 기억해냄으로써 고도의 집중력을 기르는데 효과가 있어. 아, 그럼 카드나 메모지에 암기할 내용을 적어서 가지고 있다가 자투리 시간이 날 때 순간적으로 집중해서 암기를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집중력의 속도도 빨라지고 어떤 상황에서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야. 집중력을 향상하기 위한 7번째 방법은 평소에 쓰지 않는 감각기관을 활용하는 거야. 집중이 잘 안 되는 날에는 책상에 앉아서 눈을 감고 주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평소에는 별 의미 없이 들리던 말소리나 잡음이 신선하게 들리며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될 거야. 어? 정말 그런 것 같아. 뭔가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주변의 조그마한 소리에도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 또 눈을 감고 손으로 더듬으면서 책상 위나 서랍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만져보는 것도 좋아. 이것은 연필이고 저것은 지우개인데 이 메모지는 뭘까? 라는 식으로 묻고 대답하게 되면 의식이 손가락 끝으로 집중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청각과 촉각이 살아나면 마비되었던 시각에도 강한 관심이 생기게 되고 이때 책을 보면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어. 집중력을 향상하기 위한 8번째 방법은 잠자리에서 특정한 수를 반복해서 세는 거야. 그건 잠 안 올 때 하는 거 아니야? 그거와는 좀 다른데 집중이 잘 안 되는 날에는 1에서 18, 2에서 24, 3에서 32처럼 익숙하지 않은 어중간한 숫자를 정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세어봐. 특정한 숫자에서 갑자기 멈추고 다시 처음 숫자로 돌아가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러네. 잠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새 그 숫자를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집중하게 돼. 그렇지? 우선 5분간 숫자를 세어보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면 다음에는 10분, 20분으로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집중력을 키워보도록 해. 지금까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살펴봤는데 어땠어?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집중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어. 맞아. 집중력은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중요한 것 같아. 재능아, 우리 오늘부터 당장 집중력 향상 훈련에 들어가자. 와, 오늘 하루도 이제 끝났다. 그럼 오늘 하루 일과를 정리해볼까? 학습일기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일기처럼 자유롭게 쓰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쓰면 복습이 되고 느낌을 중심으로 쓰면 반성이 됩니다. 학습일기와 함께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